저희 회사에 여러분들처럼 입사 설명회를 통해서 입사하신 후보자 중에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할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3기, 이번 달이 첫 번째 달 영업을 하시는 프리미어 3기 중에서 가장 키가 크신 마스터 플래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태양! 마스터 플래너에서 관리자로 커리어 패스를 전환하신 세일즈 매니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역시 마스터 플래너로 입사하셔서 세일즈 매니저로 보셔서 현재 지점장님으로 계신 조영준 지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히어로 마스터 플래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홍일점 시즈의 히어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보라! 네, 공통적인 질문을 한 분 한 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양 MP님께서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마이크도 안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전태양 마스터 플래너입니다. 저는 마스터 플래너를 시작한 이유는 제 결혼이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연봉도 상당히 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직장 생활은 저에게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긴 했지만 올라갈 수 없는 지붕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지붕을 열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래너의 길을 걷기로 했었습니다. 김준호 세일즈 매니저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세일즈 매니저님께서는 왜 마스터 플래너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부에서 가장 어린 관리자 김준호 세일즈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한 명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 좋은 회사를 가서도 이제 결국은 자기가 받는 연봉이 제한되어 있고 업무 시간에 치여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 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선택하게 돼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조영준 지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마스터 플래너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올해로 이제 15년 차, 입사 15년 차고요. 29살이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좀 남짓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가까운 분이 보험 파는 거 아니니까 한번 가서 설명 들어보라고 해서 왔다가 15년째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보험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남김 마스터 플래너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 다른 질문인가요? 같은 질문. 예. 왜 마스터 플래너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는 늦게 출근해서 굉장히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이 좀 지루해지고 처지고 또 제 삶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활기찬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닌 나 같은 직장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만족감을 얻고 거기에다가 제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플러스 알파로 돈도 좀 잘 벌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심 끝에 저는 이 마스터 플래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선택을 한 지로 지금 올해 11년 차 됐는데 아직까지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는지 좀 이따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히어로가 되고 싶은 남김 마스터 플래너. 변보라 마스터 플래너님에게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의 히어로는 변보라 마스터 플래너님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변보라 마스터 플래너님께서는 왜 이 마스터 플래너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25살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이번 달이 끝나면 꽉 찬 5년 차 MP예요. 제가 한 가지 좀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 본질은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행복하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수자원공사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반복적인 일상들이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한계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야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작았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죠. 항상 승진에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꿔볼 수 있는 멘토분들이 없었어요. 제 10년차가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1년 반 다니면서 제 거 하나 뭔가 이루는 게 없어요. 제 취미생활,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나도 이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를 관리해 주셨던 제 플래너님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해서 여기 AIA 생명에 지금 저희 지점장님이신 분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려봤던 것 같아요. 나도 저분과 똑같은 25살이 뭘 알겠어요. 사실 1년 동안 저 해보면 저분처럼 강해지진 않을까 좀 강한 여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지금 벌써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서 선배 선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이 에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더 궁금해지네요. 좀 이따 또 한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영준 지점장님에게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금 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는 20개 이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20개 생명보험사 중에서 왜 AIA에 입사하셨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알고 온 게 아니고요. 속아서 왔기 때문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왜 이 AIA를 선택했는가를 약간 제가 질문 자체를 바꿔보겠습니다. 15년이 되도록 왜 아직도 이 회사에 있는가? 제가 세일즈를 5년 반 정도 했습니다. 보험 세일즈만 이제 필드에서 5년 반을 했고 관리자로 8년을 일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일을 잘하고 그러면은 다른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러브콜이 옵니다.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아이사라든지 다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또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이미 김일권 지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사가 저에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일즈를 할 때는 세일즈한 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프리미어를 하고 승격을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또 관리자로서의 다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BM으로서의 브랜치 매니저로서의 그런 청사진을 그려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는 커리어 패스라고 합니다. 이 커리어 패스가 아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다닐 계획이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제가 45살에 은퇴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45세 은퇴를 하려면 이제 몇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 지점장 만들고 같이 일하고 있는 MP들을 세일즈 매니저 만들면 저는 45살에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조영준 위원장님이 지금 몇 살이기에 지금 45세 은퇴를 하려고 하는 팩트 체크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호 세일즈 매니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세일즈 매니저님은 솔직하게 답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영준 위원장님처럼 왜 이 후보자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왜 마스터 플래너 자격을 추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을 구하기 전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수백 가지 생각을 하다가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땅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공부를 월등히 잘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라는 그 전문직을 가지던가, 아니면 세 번째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제가 도무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타고난 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좀 머리도 좀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선택을 해서 이제 영업직으로, 특히 이제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게 이제 인적 인프라나 자본금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영업직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질문이 MP 잡이잖아요. 이제 보험 설계사 중에서 왜 AI 혁명에 보험 설계사를 추천을 하게 되냐? 저희 회사는 이제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계 기업이고 이제 특성상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할 때 그걸 이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제 또 위에서 당겨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고, 제 밑에 어린 동생들은 저처럼 되겠다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저도 그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이제 같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기업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 저희 AI 생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태양 마스터 플래너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인터뷰를 하셨고요. 3월달에 트레이닝을 받으셨고요. 4월달에 지금 워킹 첫 달이시죠? 네, 맞습니다. 새내기시네요, 그죠? 첫 달이십니다. 이분들보다 한 달, 두 달 앞선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AI 생명의 프리미엄, AI라는 프리미엄 아카데미라는 이런 것들이 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후보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옆에 계신 추천이신 분들이실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컨택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1년 이상 끌어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똑같이 저는 이제 올해 입사를 했지만 제가 CIS가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MP로 일단은 초청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었고요. 히어로 프로그램까지 하고 저를 추천했던 제 아는 형이었던 요번에 이제 말로 마지막으로 PE까지 아니면 진짜 너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제발 좀 이번 것까지만 들어라 해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프로그램, 그리고 뭐 여러 생명이나 손해보험사가 갖고 있던 특징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 아마 제가 아마 가장 가까이 지금 후보자님들하고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맞나? 긴가민가 하고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2주 교육과정을 들어오시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2주를 버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 첫 달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업 첫 달을 위해서 본사 지점에 돌아가시게 되면 2주 동안 또다시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갔을 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전에 나가서 또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지금 PE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원 시스템, 프리미엄 아카데미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범보라 마스터 플래너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깊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제 계속 왜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범보라 마스터 플래너님은 여성으로서 마스터 플래너의 일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후보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성 마스터 플래너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데 근데 제가 알기로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마스터 플래너의 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킹맘으로서 또 마스터 플래너의 제가 질문을 여러 다변적으로 드렸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마이크가 첫 번째는 마이크가 안 된다. 마이크가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여성으로서 MP는 어떤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정말 5년 동안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세일즈라는 일은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최적화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성 특유의 가지고 있는 섬세함, 그리고 감성 터치,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성분들은 공감 되게 많이 하실 텐데요. 차 한 잔 카페에서 시켜놓으시고 3-4시간 수다 떠실 수 있으시죠? 저희한테 아무 일 아니거든요. 고객이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고객이랑도요. 이렇게 앉아서 고객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듣게 돼요. 그 이야기 안에서 문제점을 찾게 되고요. 그 문제점을 통해서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저희의 어떤 영업의 프로세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성으로서의 일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플러스로 좀 덧붙여서 사실 워킹맘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미혼이라는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저를 기혼 여성으로서 너무 확정을 주시고 지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30살에 그리고 제가 입사하자마자 1년 만에 남편을 만나서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30개월 차 남자아이를 두고 있거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부모들은 다 똑같거든요. 부모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많이 줘도 모자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미안한 거. 근데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최고의 줄 수 있는 선물은 뭘까요? 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고 계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육아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도 5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그래도 제가 영업일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걸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일과 같이요. 저는 어린이집을 아이를 6시에 찾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신나게 아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전에도 아이가 딸기 농장에 간다고 아침에 김밥을 10시 부지런히 싸서 보내주고 한 10시부터 출근을 해서 제 일을 했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건 저는 제 일도 하고 제 아이도 케어를 하면서 저만의 성과를 온전히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제 아이가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저는 반차 안 써도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제 아이한테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엄마인 것 같아요. 저는 꿈이 하나 있거든요. 제 아이가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는데 그러면 딱 5년 뒤에 저도 대학원을 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 엄마도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를 하는 거구나.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 이제 10년 되네요. 그때 되면. 그러면 저도 업계에서 10년이면 전문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엄마라면 이 일은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워킹맘으로서 여성으로서 에피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변보라비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아이 이름은요. 네. 공교롭는데 이름이 강서준이에요. 제가 강서구에 살거든요. 맨날 강서구에 사는 강서준이 강서준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강서구에 사는 강서준은 변보라비님의 아들이시군요. 네, 제 아이. 그런데 변보라비님의 아들 강서준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줄 수 있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서준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보라비님보다 선배죠. 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까요? 저는 8년 전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들어갔다면 12년 전에 졸업을 했을 겁니다. 18년 전, 12년 전. 빨리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 가장 멀리 또 전태양 MP님에게 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전태양 MP님이 4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르고 네. 들어오셨잖아요. 사실 고른 건 아니고요. 그냥 시장님이세요. 전 시장에서 담당하셨는데 네. 끝까지 일단 저를 찾아주셔서. 네, 그랬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마스터 플래너, 전태양 마스터 플래너의 시험장입니다. 근데 제가 입사할 때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 아마 다 호명을 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AI 입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한 680명 정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3명 빼고 다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딱 3명. 여기 있는 지점장님, 저기 있는 저를 끌고 온 나성돈 MP, 그리고 제 와이프. 3명 빼고 다 반대했어요. 와이프는 처음에 반대했다가 제가 약속을, 와이프가 이상하게 체육심이 좀 있는데 포르쉐를 타고 싶다고 해서 1년에 포르쉐 사올게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서 포르쉐 사다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좋아하셨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비슷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반대를 듣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반대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흐트러지고요. 생각이 흐트러지면요, 확고하지 않아지고요. 확고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실 수가 없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듣지 마세요, 남의 말. 하시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아, 안 되겠구나.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구나. 지금 후보자님들이 가져야 될 거는 딱 그 확신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거부터 먼저 가지시는 게 반대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점이 좋으니까 진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지점장님하고 4년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하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롱런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반드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80명 중에서 677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토크쇼가 거짓이 아닌 게 바로 이 대답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솔직한 답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남기훈 마스터 플래너에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하다 그래서 네, 긴장되네요. 네. 아마 마스터 플래너를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을 때가 다 많으셨을 거예요.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떤 순간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이 자리가 저한테 맞는 자리인지부터 일단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전태양 MP님 말씀을 해주실 때에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포르쉐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차도 충분히 아내분께 선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힘 한번 불어넣어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는 1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여기에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20대 때 청춘일 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일하면서 좀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한 2년차, 25차월, 26차월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그렇게 영업을 굉장히 못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냥 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영업도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MDRT 하겠다고, 억대 연봉을 하겠다고, 20억 벌겠다고, 30억을 벌겠다고. 언젠가부터 그냥 젖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저냥 고객들을 만나고 그저 그런 상담을 하면 결국엔 그저 그런 계약들을 받게 됩니다. 제 목표는 그저 그래지죠. 그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그 이상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던 와중에 지금은 제 고객이 되신 분인데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저한테 정말 가시 같은 얘기를 하나 합니다. 기훈 씨, 지금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왜?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한치도 안 틀려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제가 30분 동안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돼요. 지금 그분은 제 고객님이 되셨고 저한테 무려 50건 이상의 계약을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길게 말씀해 주셨던 그 CIS 소개해 주셨던 우리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이 누군가를 건드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우리 일을 선택하셔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잘 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힘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충분히 일어설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신 MP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점에 있는 매니저님들, 그리고 지점장님들께서 충분히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진호 세일즈 매니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부에서 가장 영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일본부의 가장 영한 세일즈 매니저 김진호 매니저님은 현재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동년배인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나의 경제적 여유와 삶은 어떠한지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대선배님들 앞에서 지금 제 월급 자랑을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네, 농담이고요. 네. 그냥 담고 말씀을 드려서 제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잘 버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못 법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순하게 연봉 그 숫자보다는 저는 제 친구들과 가장 다른 점이 아까 옆에 이제 전태양 마스터 플래너는 포르쉐를 이야기했고 저기 병보라 마스터 플래너님께서는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과 가장 다른 점은 자유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 친구들은 남는 시간과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자기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그리고 자기 삶을 좀 구성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놀 시간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일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이제 다들 결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조금 천만 원, 몇천만 원 단위로 깨지잖아요. 저는 이제 양가에서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집 구하고 뭐 혼수 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혼여행을 이제 빚을 안 지고 가려면 이제 저기 경주 막 이 정도 갈 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제 와이프가 그때까지 여행을 많이 못 가봤었어요.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 언제 한번 우리가 갈까 가보자 해서 바로 이제 체코로 14박 15일 여행을 그냥 예매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진짜 제가 살면서 진짜 미친듯이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결혼해서 조금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냈었고요. 이제 다른 직업을 뭐 어떤 특수한 직업을 하시던 분들 간에 저 같은 그런 계획을 짜거나 삶을 살 수도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이제 그게 저희 직업의 가장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버뮤다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2번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한 번 가고요. 회사에서 또 버뮤다를 보내서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런 궁금증들도 패널분들 떠나서 모시고 온 분들에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분에게 마지막 한 질문씩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기훈 마스터 플래너님에게는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질문을 제가 거짓말한 거 같아요. 보험 영업, 세일즈. 네. 세일즈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보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상 말고 돈 말고 보험수혜제는 그거 말고 다른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질문이 좀 진지해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거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후보자님들 그리고 CIS를 거쳐서 저희 회사에 이제 처음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께 항상 같은 질문을 하나씩 해요. 여기에 왜 왔냐고요. 그러면 정말 기상천외한 답변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많은 돈을 벌려고 왔다 합니다. 솔직한 답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저도 교육을 한 지 올해 7년이 됐는데 7년차, 뭐 6년차 된 마스터 플래너 분들, 그 중에는 매니저가 되신 분들도 있고 지점장이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께 여쭤보면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것들을 기억하냐고 물어봅니다. 기억이 난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답변을 또 내놓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11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가장 흡족했던 것은 제 통장에 월급 2,800만 원 꽂혔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좋았어요 사실. 네, 생각만 해도 지금 좋은데 네, 그때보다 더 좋았던 얘기는 네, 자랑 말고요. 피할 게 별로 없어. 네, 하나 더 있으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시고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변경을 하고 업무를 보시다 보면 꼭 제대로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훈씨, 저는 기훈씨가 있어서 참 고마워요 라는 말. 이 말 듣기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우리 마스터 플래너들은 대부분 원치 않는 고객들을 찾아가서 니즈관계에서 그분들께 정말 필요한 계약을 얻어냅니다. 처음에 만족도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만족도의 표현은 MP에게, 마스터 플래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줍니다. 정말 힘들 때 그 말이 여러분들의 굳어있는 다리를 뛰게 합니다. 멈춰있는 심장을 정말 엄청나게 뛰게 만들어요. 피눈물도 안 날 것 같은 여러분들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뭐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저는 이 회사에 와서 돈을 많이 못 벌어보기도 했고 제 딴에는 정말 많이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보기도 했고 성공이라는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고객에게 들었던 기훈씨 고마워요 라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셔서 많은 비전들과 많은 목표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달성하던 가운데 꼭 고객들한테 들어야 될 말은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남기훈 마스터 플래너님, 기훈씨 정말 고마워요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치가 여러분들을 좀 더 멋진 MP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변보라 마스터 플래너님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보람됐던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때 가장 보람이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앞서 얘기하셨던 남기훈 MP님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보람됐던 순간은 제 고객님들이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순간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제가 2013년 6월에 코드를 내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저랑 수자공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52살이신데 미혼이셨고요. 제 룸메이트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네가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까 보험을 하나 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8만 원짜리 암보험을 하나 받았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서 아마 들어주셨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PT를 하고 그분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되게 행복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그분이 연락 안 되셔서 제가 집에 한번 가봤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미 몸에 전이가 되셔가지고 폐, 뇌 종양까지 오신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찾아가서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보험금을 내어드리는 거 첫 번째 저희 회사 그래서 2천만 원 내어드렸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단체 보험, 타사에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비 그거 제가 다 청구 도와드렸고 그분 옆에 언니 다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함께 위로해드렸거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그분도 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그분의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보라씨 잘 지내세요? 혜영이가 많이 예뻐했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MP1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닐 텐데 같은 마스터 플래너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보면은 보험금을 내어드릴 때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아픈 분이 있어서 내가 치료자금 필요한데 나 돈 좀 빌려줘 하면 얼마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저는 8만 원씩 매월 저희 회사에 납입을 하시면서 그분한테 2천만 원 내어드렸거든요. 이게 마스터 플래너의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회는요 나 기회야 라고 오지 않아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 한번 와봐 라고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일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이끌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 마지막까지 잘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쁠 때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보기 힘들 때 그 힘든 걸 나눠줄 수 있는 변보라 MP님의 성실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영준 지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래너 지점장이 되셨습니다. 마스터 플래너에 있어 비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새로 신입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하는 일은 연예인이랑 좀 비슷하다.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나를 많이 찾아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은 약간 연습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 거죠. 앨범을 내고 어떤 분은 잘 팔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안 팔리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패널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저희 모지점에 후보자분 한 분이 48살이신 분이 입사를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이돌 뽑는데 48살인데 오셨어요. 컨셉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트로트밖에 없는데 트로트든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굳건히 보여주시고 그분은 나이가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당당히 PA 프로그램에 그 특별 프로모션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일은 그 연예인과 같아서 가수, 앨범 내고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또 이게 문제는 롱런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10년씩 잘 되는 그룹은 많지 않잖아요. 소녀시대 정도 돼야 10년씩 일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3, 4년 앨범 내고 나면 반짝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이 많이 이제 턴을 하죠. 연기자로 턴을 하거나 드라마로, 영화로, CF 모델로. 우리 회사에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즈랑 정말 잘 맞으신다면 오셔서 열심히 영업하셔서 김건모처럼 이문세처럼 10집, 15집, 20집 내면서 MDRT 꾸준히 하시면서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돌로 내가 이 컨셉으로 10집, 20집 못할 것 같다고 하면 2집, 3집 크게 터뜨리고 드라마로 가셔도 돼요. 영화로 가셔도 되고요. 저희처럼 관리직으로 프로모션하는 세일즈 매니저 그리고 브랜치 매니저
지점장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는 관리자, 혹은 또 본사로 스텝으로 가실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세일즈로 시작을 하셨고 CEO분도 당연히 영업 조직 출신이시고요. 작년인가요?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 11명 공채를 뽑았습니다. 이력서가 몇 장 들어왔을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3,000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카이 빼고 이렇게 털었더니 스카이 정도만 남겼더니 한 800명 정도가 남았고 그 중에 토익 만점을 추렸더니 200명 정도가 남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 중에 뽑아서 11분의 신입사원을 뽑았고 이분들의 그 첫 회 연봉은 한 3,000 중반대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또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수령이 300이 채 안 된다고 하는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 3,000명의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아니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익 만점 받기 힘들잖아요. 지금 다시 스카이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일즈 해보시고 잘 맞으면 세일즈 하세요. 잘 맞지 않으면 관리자 한번 해보시고요. 관리자 잘 맞지 않으시면 또 본사 스텝도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걸 저희는 커리어 패스라고 하고 커리어 패스가 매우 자유로운 회사. 실제로 필드 지금 저희 본사 직원 중에 절반 이상이 다 필드 출신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분들이 다 필드 출신이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만난 본사 직원도 다 필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이곳에서의 비전, 내 적성이 세일즈에 맞는지, 관리자에 맞는지, 본사 스텝에 맞는지를 찾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지점장님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뜬금없이 네, 43살 연기입니다. 최강 동안이시라는 말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거 같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예. 정말 정말 지점장님은 마스터 플랜으로 입사하셨습니까? 예, 2004년 6월 9일에 코드를 받고 열심히 5년 6개월간 세일즈 했습니다. 그럼 마스터 플래너가 지점장이 된다는 팩트는 체크됐습니다. 될 수 있다는 거는 예. 저는 거짓말 같아서요. 정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보험 설계사 출신입니까?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보시면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태진 사장님은 MP 출신이 맞습니다. 마스터 플래너 출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업 조직을 총괄하는 최상용 상무님도 마스터 플래너 출신인가요? 본인이 엄청 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팩트 체크까지는 못했고요. 예, 확실합니다. 예. 좀 전에 아침에 첫 번째 우리 오프닝을 해주셨던 김재철 본부장님 직책은 이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분이 정말 마스터 플래너 출신이신가요? 예, 심지어 설계사 때는 지금보다 연봉이 높았다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지점장님이 누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지 아십니까? AIA 지점장이 몇 분이십니까? 한 30명, 35명 정도 됩니다. 35명을 대표하는 지점장이 오셨고요. 예, 2,000명 영업 조직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커리어 패스가 있었군요. 네, 어떤 자리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패널들에게 질문하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해결해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런 분들과 추천하신 분들과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IS2에서 그 궁금증들을 또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솔한 얘기를 해주신 패널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